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고, 좀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려면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페리 분치죠. 디스토션을 볼 수 있는 거고, 페리 치면서 핑거체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페리 치면서 뒤로 빠져다가 그죠. 이 발로 무릎을 감는 건데, 그런 기술들은 계속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건도는 사실상 그 몸의 바디의 기능을, 메커니즘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술은 부분적인, 더 후자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술을 많이 알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메커니즘, 바디 메커니즘을 많이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칼군인의 그 공격에서 우리가 좀 더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칼 쓸 때 내가 왼손으로 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영화나 가끔씩 흔치 않은 일로 어떤 거였죠? 흔치 않은 일로 칼을 쓰는 상대를 제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PC방 살인 사건에서 그 PC방에 그 어떻게 보면 알바를 하던 친구가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 친구가 검도 4단이었어요. 키도 190에 힘도 좋았죠. 근데 본인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형제였는데, 그 1m 90짜리 검도 4단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에 그 1m 90은 자기가 작으니까 자기가 제압할 줄 알았던 거예요. 힘을 셌는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뭐냐면 그 상대방 살인하는 양반이거든요. 그 살인자가 칼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죠? 여러 번 찔른다는 것이에요. 여러 번 찔러서 목을 맞고 얼굴에 수십 번의 그 공격을 받고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내가 검도 4단인데 내가 키가 1m 90인데 이런 거를 너무 과신했다는 것이에요. 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권도도 많이 가르치는데 칼리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 아까도 디스토션 이 부분은 파란촉한 부분, 더티복싱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이 부분들을 절권도는 잘 흡수해서 사이사이에 딱 맞는 순간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에서나 혹은 묻지마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갈 때에 순간 쓸 수 있는 U자 모양의 드릴, 무한 기술을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해서 그거를 내가 순간 한 번 쓸 수 있다면 내가 적군의 기능을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찌르고 들어오면은 처음에 받고 다음으로 흘립니다. 대줘야 돼요, 대신. 손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찌를 때 순간적으로 받는 모습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걸 할 줄 알면 엄청난 천재죠. 거의 신의 개념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가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훈련,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동체 시력과 주변 뇌 시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연습만이 답이에요. 근데 이게 딱 한 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오면 나도 어떻게 해요? 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고, 오늘은 우선 기본적인 유두릴 이 개념에서 이 U자 모양의 공격을 내가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찌르고 들어오면 와는 후고 대주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 모습을. 그렇죠? 네,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찌르면 완 이렇게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찌를 때에 몸이 뒤로 빠지면서, 그렇죠? 완 잡아주고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대주고, 이쪽으로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가리 만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칼을 찌르고 들어갔을 때에
그렇죠? 받고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대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다음 공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의 팔을 찌른다. 그러면 완, 그렇죠? 이런 기능 보셨나요? 잠깐만요. 완, 저쪽 좀 더 빨리 찌르면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이거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찌르고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찌르고 그 다음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니면 발로 차거나 아니면 내 어깨를 잡겠죠. 옷을 깃을 잡거나 내 머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우선 그 다음 연습이고, 원래는 이 사람이 찌르는 동시에 나는 핑거집을 들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두 손으로 박치려 하겠죠, 코를. 이런 게 너무 잔인한 일인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한 번의 것으로 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결판이 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칼이 찔렸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잡아서 이제 우리 피나우타이라고 하는데 무릎 뜯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을 절대로 이 상황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절권에서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이 날 찌르면 잡고 어떻게 해요? 나도 잡아서 그 상대방이 얼굴을 물어뜯거나 코를 물어뜯어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공격 못하게 제어불능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찌르면 무조건 내가 맞았으면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는 순간 나는 그 다음은 난 죽을 수 있어요. 주먹으로 날 때린다고 해도 고개 숙여서 머리로 받아야겠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되게 박아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저의 목을 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날 찌르면 이것이 되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내가 찌르고 핑거잽 하거나 어려우면 들어오면 다시 박치기. 그래서 완치고 박치고 이게 막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절권도는 트랩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래핑이 영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정도의 거리에서는 트래핑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이소룡이 한다고 해서 트래핑을 막 흉내내는데 그런 거는 말 같지 않은 얘기고요. 이 절권도에서는 개념이 있어요. 발차기 하는 거리에서는 발차기를 해야 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복싱 거리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축구 거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플링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칼을 써서 나를 공격할 때 동시에 박아야 돼요. 이게 원에 한 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원, 그렇죠? 그래서 원 이루어지고 다시 차야 되죠. 그리고 눈을 제끼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연습과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가볍게 유도가만 배우시고 이 제일라이프라는 개념에서는 생명보호, 그다음에 좀 더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각과 마인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의 생활, 나의 움직임, 모든 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배우고 남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